예, 반갑습니다. 녹화 시작했어요.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인사는 잠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30분 차트 보시면서, 흐름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들 보면은. 일단 종지 차트입니다. 종지 차트 시세에 한마디 지지 받아줬고, 한마디 지지 받으니까 반등이 나오죠. 흐름은 이렇게 오늘 저 저항에 걸렸어요. 자, 만들어졌고, 어제 제가 얘기할 때 아직 하락 파동이 조정 파동이 마무리 안 됐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쵸? 이거를 5개 파동으로 보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좀 어거지로 얘기를 하자. 5개 파동 끝났다. 그럼 이게 지그재그가 돼요. 지그재그 한 번 더 올라갈 자리 남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5개 파동으로 보게 되면 하락폭이 더 커져요. 하락폭이. 그래서 5개 파동으로 보면 안 된다. 어떻게 보느냐? 지그재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등 지그재그. 이제 다시 한번 지그재그. 즉, 예측을 제가 2가지 했었죠? 2가지 했었죠? 첫 번째, 조정파동이 단순 지그재그로 나오느냐, 즉, 그냥 간단하게 ABC 단순 지그재그로 나오느냐, 더블 지그재그로 나오느냐, 더블 지그재그로 나오냐,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갈피 잡기 힘들어도 갈 흐름대로 가요. 지금 현재는 더블 지그재그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다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가장 간단한 거고, 더블 지그재그로 간다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지금 저 조정 파동이 더블 지그재그는 ABC하고 WXY 나오고 다시 ABC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자면은 여기서 이렇게 ABC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ABC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반등도 ABC예요. 요것도 ABC. ABC고, 요 ABC 중에서 요거 자체가 W가 되고, 여기가 X가 돼요. 그러면 이제 Y파동이 남았죠? Y파동을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선지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선지 차트 30분 차트에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제가 어제 새롭게 그은 지지선 하나 생성이 됐다 그랬죠? 근데 오늘 정확하게 거기 지지를 받았죠? 그쵸? 지지받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놈도 어제 이렇게 저항선이 생성이 됐는데 그 자리 아침에 딱 걸렸어요. 그리고 가로선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 저항을 맞았고, 이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같은 흐름으로 짧게 보면은 여기서도 ABC가 존재를 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ABC가 있습니다. 그거 다음에 WXY가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은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인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내일 우리는 모레부터 휴일이에요. 그쵸? 3일절 연휴가 되는데, 내일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은 다음 주에 이탈시킵니다. 파동 흐름상 확실히 그렇게 나갈 거예요. 우선 요 선지도 이 전체선 종지는 한마디를 내려왔는데 선지는 아직 안 내려왔죠. 이 자리에서부터는 61.8%가 지지가 됐어요. 그 자리는 어쨌든 종지도 마찬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요만큼 상승, 요 파동에 대한 61.8%는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200으로 또 보도록 할게요. 기준은 늘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늘 기준은 똑같아요. 코스피 200 차트예요. 이 파동에 대해서 한마디는 아직 남았지만 요 파동에 대해서는 61.8% 지지받는 모습이고,
기준은 이걸로 잡으세요. 이젠 늘 코스피 200으로 기준 잡으시고 나머지는 코스피 200에 따라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ABC 보시고 그 다음에 반등 ABC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추가로 간단하게는 요렇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가고 있는 중이고, 내일 요거 이탈 안 시키고 여기 이탈 안 시킨다면은 다음 주에는 이탈 시켜요. 흐름상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파동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선지 기준으로 270.3, 270.5 선지 볼까요? 270.3을 찍고 여기서 하락 배팅을 과감히 해도 된다는 얘기를 그때 점심시간인가요? 그때 얘기를 장중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채팅으로. 자,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고, 자, 오늘도 중요한 지표들이 있죠. 현재 미국 그 내구재 주문 지표는 핵심 내구재는 예상치 상회했고, 그냥 내구재 주문은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했습니다. 12시에 또 버냉키 의회 증언 연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S&P 500을 중요하게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S&P 500 선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 500 선물 차트 3분봉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1494.50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3분 차트 이렇게 급격히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 반등 파동이 사실상 5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느냐, 아니면 지그재그인 3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5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도 된다. 하지만 3개의 파동으로 진행이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파동 이론상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깊이 있게 지금 들어가긴 좀 어렵고, 늘 그 조정 파동이든 또는 반등 파동이든 구분하실 때 그 파동이 지그재그 ABC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5개 그 임펄스 웨이브로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현재는 요거를 옆으로 쫙 늘여놔서 그래요. 늘여놔서 그런데 크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선물 차트입니다. 너무 키웠구나. 자, 요렇게 해서 선이 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지금 떨어진 파동이 굉장히 크게 급격하게 내려왔어요. 그쵸? 보시기에도 상당히 급격하게 빠진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A, 반등 B,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C가 진행이 됐고, 여기에서 추가로 반등하는 것들이 5개의 파동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5개 파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다. 5개 파동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오버랩이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버랩이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S&P 500도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추가 하락. 그러면은 이 차트 말고 요쪽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자, 이게 S&P 500 차트예요. 일단 분봉상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왔다 그랬죠? 단기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다이애고널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이애고널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요렇게 그죠? 급격한 하락 A, B, C가 나왔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C는 5개의 파동, C뿐이 아니라 A도 마찬가지고 5개의 소파동이 확연하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A, B, C가 나왔고 또 5개의 파동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ABC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ABC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마디상으로 우선 여기서부터 반등마디 계산을 하면 될 거고, 또 중간마디에서 계산을 하면 딱딱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반등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자, 요거 주봉입니다. 주봉상 이게 다이애고널로 진행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오파가 끝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시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파가 끝나고 4파 조정이 나올 거고 5파가 한 번 더 나올 거다.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올 거다. 제 견해는요, 제 견해는 두 번째예요. 그냥 단순하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다이애고널로 이제 끝났네, 다 갔다. 글로벌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장으로 진입이 되니까 이제부터 급격한 하락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분석가들마다 다릅니다. 파동은 후행성이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ING라 그랬죠?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분석을 자꾸 아무리 해봐도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라 그랬어요. 하반기에 좀 늦으면은 내년, 빠르면 올해 하반기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 큰 흐름상, 큰 파동상으로도 우리 지수나 글로벌 지수가 5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들이 똑같이 분석을 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수긍을 했었거든요. 그래 지속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이애고널로 끝날 게 아니라 한 번 더 남은 것 같다. 한 번 더. 그래서 하단을 지지를 받든지, 하단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차 고점 헤딩하러 갈 것 같고, 이 앞부분이 아닌, 요 앞부분이 아닌, 이거 왜 안 지워지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큰 폭의 하락이. 그때는 이제 이 저점부터 전체적인 조정 마디를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 우리 지수도 지금 현재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늘 얘기 드리지만 그때는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일봉상으로 얘기 드렸지만 2100, 최소한 2080, 2100은 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2080에서 2100. 지금 지난번에 여기서 바닥 따지고 이게 딱 618 정확하게 찍었죠. 여기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선지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 차이점이 있어요. 코스피 200으로 옮겨가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하고, 이거는 263.59예요. 이 저점은 263.59, 여기는 263.57이고 차이가 저점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 차트, 여기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100은 아직 안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5개 파동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거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억지로. 왜? 미달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락폭이 더 커져요. 하락폭이. 여기서 단순히 지그재그 ABC 반등 나왔으면은 5개 파동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아직 5개 파동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확인이 됩니다. 우선 간단한 거는 더블 지그재그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12시에 오늘 버냉키 연설이 있는데, 그때 어제는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왜?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따져 들었습니다. 의원들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버냉키가 올해면은 임기가 끝나요. 재임의 생각이 없다. 그리고 비둘기파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해서 FRB가 돈을 많이, 즉 연준이 돈을 많이 챙길 것 같다라는 얘기 막 하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고 오히려 아주 속 시원하게. 그래서 월가에서는 버냉키에게 환호를 보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가 중요합니다. 유럽은 어제 많이 하락을 한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되는데 좀 약하죠.
독일은 0.08, 프랑스가 0.58 정도인데 좀 히메리가 없어요. 현재 미선이는 0.23인데 다우 0.05로 지금 올라오고 있군요. 추가적인 하락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는 내일 장하고 그 다음에 휴무에 들어가요. 금요일부터. 그래서 아마도 그 내일 저점 이탈해서 가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에는 저점을 이탈시킬 것 같다. 최소한 종지 기준으로 따지면은 종지 기준으로 분봉으로 가겠습니다. 종지 기준으로 따지려면은 1970, 80 라인 그리고 요 라인까지 요 부분까지는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간단하게 이만큼에 대한 ABC 지그재그에 대한 하락마디를 계산을 해두자란 얘기입니다. 7, 80 라인까지는 조정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나올 거다. 그렇게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퀘스트 문제가 내일 모레 남았죠. 시퀘스트라는 게 뭐예요? 미국 연방정부 그 예산 자동 삭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감축이 될지, 근데 지금 사실상 미국 쪽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무감각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예산 자동 삭감 규모가 예전에 불었던 그 허리케인 샌디의 그 피해 복구 규모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정가에서 오바마하고 하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임시 예산 그 종료길이 언제예요? 3월 27일이에요. 3월 27일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방정부의 그 채무한도 소진일이 5월 18일입니다.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시끄러울 겁니다. 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협의를 이끌어내고 시장의 충격을 좀 줄이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제 새벽 4시에 베이너와 하원 의장 연설이 있었잖아요. 기자회견이. 지난번에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에는 오바마, 느그가 양보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이고 충격은 있을 건데, 아마도 지금 그 3월 27일 뭐 5월 18일 이때 충격보다는 어떻게든지 이거는 좀 넘기려고 할 거예요. 넘기려고 할 거고,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죠.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보다 큰 충격은 그때가 아니라 하반기쯤에 저는 올 가능성이 크다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때쯤, 현재 그 실업률이라든지 주택지표라든지 고용지표 이런 거에 따라서 양적 완화를 중지를 하느냐 마느냐, 지난번 FOMC 회의 결과 매파 쪽에서 양적 완화를 빠르면 올해 내 중지를 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 확인이 됐죠. 회의록 결과. 3월달 FOMC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봐야 될 겁니다. 주택 산업 비중이 현재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가 채 안 된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2.6, 7%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히 몇 년 동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실업률을 6%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죠.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우나 미국장이 지금 역사적 최고치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곧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고, 월가에서 파동을 분석하는 분들은 아까 여기에서 해외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 500도 봤었지만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역시 여기 아니고, 일단 이것도 다이아고널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5개로 보느냐 3개로 보느냐인데, 저도 5개로 봤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장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현재
아직 한 번 더 남은 걸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 번 더 남은 것 같다. 더불어서 S&P 500이 우리하고 가장 연관이 큽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다우 지수보다는. 지금 이렇게 그어놓긴 했어요. 그거는 지나봐야 알겠죠. 여기서 바로 깨고 내려간다면은 1400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1400은 중요한 주 지지 라인이 되니까 깨고 내려간다면. 하지만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 번 더 해주면 전고를 헤딩하거나 높이거나 하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죠. 인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어쨌든 올해 상반기 3월달이든 5월달이든 그때보다는 아마도 하반기 쪽에 5월달에 연방정부 그 채무한도가 소진된다면 채무한도도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5월 18일 얘기 드렸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요때 채무한도 소진되면은 재무부 쪽에서 뭐라 그래요? 비상조치라 그래야 되나?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요때 이제 그 2천억 달러 정도, 지금 현재 메꿀 수 있는 수준이 2천억 달러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5월 18일인데 이게 바로 그때부터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한 2, 3개월 후에 충격이 와요. 빠르면 2, 3개월, 늦으면 한 4, 5개월쯤. 계속해서 협의하고 비상조치 취하고 질질질 끌고 하면서, 그래서 하반기쯤에 아마 시장에 충격이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재작년 8월인가요?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있었을 때 그때보다 커다란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는 그 대부분의 파동 분석가들이 지금 이제 달고나 끝나고 급격히 하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에 반해서, 감히 저는 분석가가 아니지만 그들 분석에 반해서 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지수도 요번 조정이 끝나면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죠.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주 지지선 잘 지키고 있어요, 현재. 수렴이니까 대세 상승이다. 뚫기만 하면 대세 상승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절대 감히 대세 상승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 그 조정만 마무리가 된다면은 한번 고점을 높이는 2050 넘을 것 같고요. 2080에서 2100 정도까지의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꼭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지났고 내일 저점 이탈 안 시키고 개겨준다면 다음 주에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유지가 될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그 수척공주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력하게 개입을 시사를 했어요.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토빈스 얘기까지 나온 상태였죠. 토빈스. 투자자들 조차도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갔고 1089원 가까이, 88원, 89원, 90원 넘어가서 1100원까지 갈 것처럼 보여줬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할 거고요. 다시 한번 1080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엔달러가 94엔을 넘어가면 저항을 맞고 밀릴 거다 했는데 상당히 크게 밀렸어요. 어제 버냉키도 아베노믹스를 지지 선언했고, 그 다음에 오바마하고 아베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엔저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베는 잠시 쉬었다 가는 식으로 미국 국채 매입을 요청을 해온 상태잖아요. 비공식적으로.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국채를 매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한 그런 언급을 직접 했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달러가 지금 91엔대까지 내려왔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미국 채권을, 왜냐면은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갖고 TPPA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중국 때문에, 오로지 중국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미국 달랑이 되고 미국한테 달라붙는 게 아니고요, 미국과 일본은 이미 예전부터 미국이 가장 아시아권에서는 신복으로 일본을 거느리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좀 끼어들어 보려고 계속 용을 쓰고 있었고, 지난 정권 때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었죠. 일본은 미국과 TPP에서 기사화되진 않았지만요, 미국산 소고기 22개월 미만만 수입하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신문엔 절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30개월 이상까지도 수입을 허용을 했죠. 에이, 썩을. 절대 안 나와요, 우리나라 신문에는.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 똘똘 뭉쳐야만 돼요. 일본과 미국하고 손잡을 게 아니라 요렇게 손을 잡아야 돼요. 대립각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중미 간, 중북 한, 그 다음에 미일 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텨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못 살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회복이 돼야 살고, 중국도 긴축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죠. 중국 긴축에 들어가면 우리 또 박살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 얘기 그만합시다. 요즘 말 조심해야 돼요.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12시에 버냉키가 뭐라고 또 의회 나가서 떠드는지, 어제처럼 그 월가에서 환호성을 부르게끔 그런 발언을 할지, 아니면 어제 미처 얘기 나오지 않았던 양적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의 흐름이 나올 거고요. 오늘 미국장 많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보합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나, 아니면 밀려서 마감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차트상으로 아까 미선이 차트를 보고 S&P 500, 나스닥 선물지수, 뭐 다우지수로 우리장 연관 짓지 마시고 늘 S&P 500으로 연관을 지세요. 가장 우리장하고 우리 코스피 200하고 연관된 거는 S&P 500이에요. 그리고 S&P 500 선물지수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잘 맞아 들어가요.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자, 요 정도에서 오늘 녹화는 마감해도 되겠죠? 그리고 연휴 끝나고 언제죠? 일요일 밤이 되나? 월요일 밤인가? 일요일 밤인가? 그때 다시 여러분들 시황 방송으로 찾아뵐 겁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휴식 시간 갖도록 하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매니저가 지금 아무도 없네. 엄마야. 예. 긴 말 주신 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건 있었어요. 요건 긴 말로 드릴게. 긴 말로. 잠시만요. 보셨죠? 예.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휴식을 잠시 갖도록 하고, 추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추천 눌러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뭐, 어디 단타 방송하는 데 있나? 왜 이렇게들 단타방 애들 몰려가지? 그렇구나. 참 아쉽다, 나는. 아쉽습니다. 에이, 가만히 있어봐. 허미사비는 맨날 매매 잘하나 모르겠다. 자, 임시 오늘 매니저 산타 오랜만에 왔네? 어. 고민하시지 마십시오. 고민하고 후회들 하십니다. 진짜 고민하고 후회들 많이 하세요. 가만있어. 이 책방에 누가 있나 좀 보자. 잠시만 계셔 보십시오. 이 책방에 누가 있나? 산타, 너는 나하고 약속한 거 있는데 안 지킨 거 하나 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안 지켰어 너. 이 책방에 누가 있으면 좀 오라 그래라. 치유나 지둥이나 포춘이 IP 아무도 없나? 자, 임시 매니저 한번 하자. 산타 오늘 임시 매니저 해라. 아무도 없으니까. 오케이. 임시 매니저. 그 다음에 큐브 매니저 할래? 큐브. 아, 녹화 종료 안 했구나. 아이고.